오늘은 4월 8일입니다. 1450년 오늘 조선의 한 왕이 5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죽고 나서 575년이 지난 지금도 그의 얼굴은 우리 지갑 속에 있어요. 그의 이름은 도시 이름이 됐고 대학 이름이 됐고 연구소 이름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의 자막, 여러분이 읽고 있는 이 글자, 이것도 그 사람이 만들었어요. 세종대왕 이야기입니다. 한국 역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왕. 그런데 오늘은 단순히 위대한 왕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가 왜 글자를 만들었는지, 어떤 반대를 뚫었는지, 그리고 드라마와 실제 역사가 어떻게 다른지까지 이야기해 볼게요. 세종은 1397년에 태어났어요. 태종의 셋째 아들이었어요. 조선에서 왕위는 장남에게 이어지는 게 원칙이었으니까 원래 세종은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이 아이가 범상치 않았어요. 책을 그냥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조선왕조실록에는 어린 충녕대군이 하루에 수십 번씩 같은 책을 읽는다는 기록이 나올 정도였어요. 아버지 태종이 건강을 걱정해서 책을 빼앗은 적도 있었는데 이 아이가 몰래 숨겨둔 책을 꺼내 계속 읽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져요. 반면 장남 양녕대군은 달랐어요. 학문보다는 자유로운 생활을 즐겼어요. 결국 세자 자리에서 물러났고 충녕대군이 세자로 책봉됩니다. 그리고 1418년 22살의 나이로 왕위에 오릅니다. 즉위하자마자 세종은 집현전을 중심으로 국가 연구 체계를 세웠어요. 지금으로 치면 국립연구소이자 싱크탱크였어요. 학자들이 모여서 정책을 연구하고 왕과 토론하는 구조였어요. 이게 이후 세종 치세의 핵심이 돼요. 세종이 한글을 만들기로 결심한 데는 구체적인 계기가 있어요. 세종 10년 진주에서 아버지를 살해한 사람이 있다는 상소가 올라왔어요. 세종은 이걸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백성이 충효의 의미를 모르는 게 아니라 배울 수단이 없는 게 문제라고요. 그래서 삼강행실도라는 책을 만들었어요. 충신, 효자, 연려의 이야기를 그림과 글로 기록한 책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림만 봐서는 깊은 뜻을 이해하기 어렵고 글은 한자라 백성이 읽을 수 없었어요. 당시 조선의 공식 문자는 한자였어요. 그런데 한자는 중국어 기반이에요. 한국어를 정확히 표현하기 어렵고 배우는데도 몇 년이 걸렸어요. 결국 대부분의 백성은 글을 읽고 쓸 수 없었어요. 세종은 이걸 단순히 문화적인 문제로 본 게 아니었어요. 글을 모르면 법적으로 억울한 일을 당해도 호소할 수가 없어요. 재판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아도 뒤집을 수가 없어요. 그게 세종이 안타까워한 거예요. 훈민정음 서문에 세종이 직접 쓴 말이 있어요.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문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하므로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여기서 어리석은 백성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건 지금 기준으로 보면 이상하죠. 근데 여기서 어리석다는 건 무지하다는 게 아니에요. 배울 기회가 없었다는 의미예요. 1443년 세종은 새 문자를 완성했어요. 28자였어요. 자음은 바른 기간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고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을 상징하는 원리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걸 신하들에게 알리자 반대가 나왔어요. 반대론자 중 가장 유명한 사람이 집현전 부제학 최만리예요. 그는 상소를 올려서 반대 이유를 조목조목 제시했어요. 조선이 독자적인 문자를 만들면 중국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쉬운 글자가 생기면 관리들이 한문을 배우지 않으려 할 것이다. 이 반대가 굉장히 거셌어요. 드라마에서는 목숨을 건 저항처럼 그려지기도 하는데 실제 기록은 조금 달라요. 세종은 반대한 학자들을 의금부에 가뒀다가 다음날 바로 풀어줬어요. 창제에 대한 세종의 의지가 확고해서 반대가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어요. 최만리는 이후 관직을 내려놓고 낙향했어요. 그리고 1446년 훈민정음 해례본이 공식 반포됩니다. 이 책이 세상에 나온 지 약 500년이 지난 1940년 경상도 안동에서 발견됐어요. 지금은 간송미술관에 소장되어 있고 199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으로 등재됐어요. 현대 언어학자들은 훈민정음을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으로 설계된 문자 중 하나로 평가해요.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 언제 만들었는지, 어떤 원리로 만들었는지가 모두 기록된 문자는 세계 역사에서 훈민정음이 유일해요. 세종 이야기에서 빠질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장영실이에요. 장영실은 관노 출신이었어요. 조선 신분사회에서 노비는 양반이 되는 게 사실상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세종은 장영실의 솜씨를 알아보고 그를 궁중기술자로 발탁했어요. 이 결정이 당시에 논란이 없었냐면 그건 아니에요. 실록에는 허조라는 대신이 반대 의견을 낸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세종은 다른 대신들과도 의논한 뒤 장영실을 등용했어요. 이후 장영실이 만들어낸 것들이 놀라워요. 자경루 자동으로 움직이는 물시계예요. 종과 북과 인형이 자동으로 작동하면서 시간을 알려주는 구조였어요. 앙부일구 솥 모양 해시계예요. 백성들이 길가에서 시간을 볼 수 있도록 공공장소에 설치했어요. 혼천의 천체 운행을 관측하는 기구예요. 이 발명품들은 농업과 천문 관측에 실질적으로 사용됐어요. 세종이 단순한 문화군주가 아니라 실용적인 왕이었다는 걸 보여줘요. 그런데 장영실의 마지막이 좀 씁쓸해요. 세종이 타는 가마인 아녀가 부서지는 사고가 생겼고 책임을 물어 장영실은 곤장을 맞고 역사에서 사라졌어요. 그 이후 기록이 없어서 지금도 그의 말년이 어떠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세종은 문화군주 이미지가 강하지만 군사 분야에서도 중요한 결정을 했어요. 1419년 세종 즉위 이듬해에 대마도 정벌을 단행했어요. 당시 대마도는 왜구의 근거지였어요. 조선 수군이 대마도를 공격해서 왜구 문제를 뿌리에서 해결하려고 한 작전이었어요. 그리고 북쪽 국경을 안정시키기 위해 압록강과 두만강 지역에 사군 육진을 설치했어요. 이 정책으로 오늘날 한반도 북부 국경선의 기초가 만들어졌어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한반도 지도의 윤곽이 세종시대에 대략 완성된 셈이에요. 세종의 건강은 좋지 않았어요. 당뇨, 눈질환, 관절질환. 실록에 세종의 병 기록이 꽤 많이 남아있어요. 눈이 나빠진 게 독서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일 거예요. 그 엄청난 양의 책을 읽으면서 국정까지 챙겼으니까요. 말년에는 시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훈민정음 창제 당시에도 건강이 좋지 않아 세자에게 일부 정사를 맡겼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1450년 4월 8일 52세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의 능은 경기도 여주의 영릉이에요. 왕위는 아들 문종이 이어받았지만 문종도 건강이 약해서 즉위 2년 만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 뒤를 이은 게 어린 단종이고 그 단종을 밀어낸 게 세종의 둘째 아들 수양대군 훗날의 세조예요. 세종이 살았다면 어땠을까? 라는 가정은 조선 역사에서 종종 나오는 이야기예요. 저는 세종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한 가지가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그는 왕이었어요. 글자를 몰라도 왕노릇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어요. 오히려 백성이 그를 알면 반발하거나 억울함을 주장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백성이 스스로 글을 읽고 쓸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스스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요. 훈민정음 창제는 단순한 문자 발명이 아니에요. 권력이 언어를 독점하던 시대에 언어를 모든 사람에게 돌려주겠다는 선언이었어요. 지금 이 영상의 제목, 여러분이 댓글에 쓰는 글자, 친구에게 보내는 카카오톡 메시지, 그 모든 게 575년 전 한왕의 결정에서 시작됐어요. 1450년 4월 8일 세종대왕이 세상을 떠난 날. 그가 없었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글자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